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공략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꼬리 내린 파월, 기세 등등한 시장입니다. 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고요. 3대 지수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훈풍을 받았는데 거래소는 약간 탄력이 떨어지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매개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미국 증시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저는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의사록은 참고 형태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의사록부터 유지가 되거나 수정된 문구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온고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믿던 안 믿던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표현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표현이 페이스에서 익스텐트라는 단어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금리 인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자, 성명서에 반응이 없던 증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듣고 폭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자, 파월 연준의장의 핵심 발언을 요약해 드리면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고 아직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각한 침체가 없이 물가 상승 2%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약적인 금리가 아니고 두 번 정도 추가 인상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은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이죠. 자,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최근 파이낸셜 컨디션의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줄 알았던 시장은 갑자기 온순한 비둘기가 된 파월의 반응에 좀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물론 졸트 보고서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증명했고 또 1월 ISM 제조 PMI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한번 가속이 붙은 시장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자, 양시장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보시면 전년 대비 5.2%, 전달 대비 0.8% 상승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전 세계적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실적 장세 특성에 맞춰서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전략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자, 현재 테마 동향은 상당히 좀 어지럽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점 상한가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한 TSMC를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 P 인수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AI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M&A와 관련해서는 미래 ING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에서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AI 관련주로서는 오늘 브레인즈 컴퍼니와 이루다 그리고 플리토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관련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흐름 좋죠. 미래 반도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B루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관련 재료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금일 QRT라든지 오브젠 그리고 제아이테크,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또 신규 상장주는 내일과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이 상당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속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입니다. 그 외에 또 웨이버스를 대장으로 한 메타버스 관련주, 또 이어카서에 카메라가 장착된 갤럭시 S23과 관련해서 신화콘텍을 대장으로 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또 AR, VR 관련주와 같은 AR, VR 관련주 또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그 매각과 관련해서 또 KH 그룹주들이 또 테마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자,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사실 무의미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수 대응보다는 종목별, 섹터별 대응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수익 매매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미증시가 흘러내리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고 지수 분석이 무의미하다. 지금은 지수, 종목과 섹터에 좀 집중할 시기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장에 주목해 볼 만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정말 랠리가 강합니다. 작년에는 IPO 한파라고 해서 아예 상장을 철회하는 종목들도,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하는 따상 종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새내기주라고 하기도 하고 신규 상장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도 신규 상장주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는 언제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는 당시부터 사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섹터와 상관없이 상장 당시의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신규 상장주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보시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27일 미래반도체를 상장을 시작으로 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따상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 3기 EV가 있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스튜디오 미르가 있고 또 9일에는 꿈비가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좋은 분위기를 당분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 신규 상장 3일차에 추천드렸던 100%가 넘는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지엔터죠. 그 종목도 당연히 신규 상장주였고요. 이렇듯 신규 상장주들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현재 분위기를 타고 있고 또 당분간 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여건이 마련된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 중에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상승을 하기 위한 수급이 포착된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단기간에 아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매물대가 없어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시세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적합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브젠입니다. 오브젠은 마체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마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또 데이터 사업 파트너사 계약을 맺었고요.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동사의 2대 주주이고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구독형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올해 출시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력 강화에 따른 신사업 매출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해외 진출 계획도 있는 만큼 동사를 주목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만큼 차트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조정을 준다라면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순세가는 하단에 3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최근의 고점이죠. 5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오브젠이었습니다. 손절가는 38,000원이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 챙겨주셨고요. 매수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 두 가지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OSP이고요.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도 6% 정도 시세가 나주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하이즈 항공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20% 넘는 수익을 줬는데 현재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OSP 같은 경우에는 펫푸드 전문 업체죠. 앞으로 인수 합병 채널 다양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OSP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한 만큼 추세적인 상승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조정 준다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종목 매수하셔서 단기간에 목표가 조절한 만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이즈 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 자리쯤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한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다라면 상당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갭을 띄우고 음봉을 그려냈지만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항공 관련주, 저가 항공 관련주들은 충분히 시세를 다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AS 받았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가항공의 경우는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한 10분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MTNW 이달래 어드바이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